네,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수다 경제톡.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와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뉴욕 증시부터 좀 다뤄드릴 예정인 게, 이 뉴욕 증시에 관한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4%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정확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자면 경기 침체에 관한 질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그냥 과정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뭐 시장의 조정은 이제 본인이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감당해야 될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나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이미 이제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 수요의 증가로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트럼프의 의도된 시장 하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이제 경제 채널에서 이 시나리오를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이제 부채가 어마어마했으니까. 근데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채에 관한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채 금리의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 국채가 그만큼 안전자산이 아니라 좀 위험자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라는 거는 적은 수익률이지만 안정적인 자산인데 이 국채의 수익률이 4%, 5%까지 육박한다라는 건 이건 거의 위험자산 정도의 수익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증시 자체에 불안감을 줘서 국채 자체의 가치를 올림으로써 미국의 국가 부채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의 시나리오인데 뭐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쨌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현상들이 나와줬고요. 이 나스닥이 4% 급락을 한 거는 거의 몇 년 만에 최대의 하락폭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렸고 테슬라도 이제 15%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 판매량, 그리고 가이던스 이런 것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일단 주가 자체가 그간 이제 일론 머스크의 역할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 주가를 계속 끌고 갈 만한 동력이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급락을 했고요. 공포 지수라고 해서 빅스 지수가 과거 2024년 8월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에 그런 상승폭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지표를 볼게요. 자, 지금 S&P 500 지수가 2월 달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2월 달에서 이제 3월 달까지의 추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보시면 이제 큰 폭으로 꺾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트럼프가 의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국채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게끔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죠. 트럼프 들어오면서 미국산에 관한 원유에 관한 생산을 늘릴 것이다. 전통 에너지 생산을 늘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관세 리스크라는 이제 큰 먹구름도 시장에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무역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산 원유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무역 수지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수입해온 물품 그리고 우리가 수출한 물품 이거를 같이 통계를 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역 흑자냐 적자냐 이거를 이제 수치를 계산을 하고 트럼프 쪽에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타깃으로 많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 흑자예요. 근데 그 흑자 폭을 최대한 줄이려면 미국산의 무언가를 사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사실 미국산 원유를 사는 게 그렇게 경제적이진 않다라고 해요.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림으로써 이 무역에 관한 흑자의 폭을 조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금일 국내 증시 이제 코멘트인데 요거는 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글로벌 증시적으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보고서들이 또 있어요. 졸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도 그걸 들으셨을 거예요. 도지 그 정부 효율부가 그 미국의 공무원을 대거 해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해고시켰던 부분들이 아마 이 졸트 고용 보고서에 대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 침체도 우려가 되는 거고 이제 트럼프는 이 모든 걸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조치를 트럼프가 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트 보고서 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마침 재무부에서 국채 입찰을 합니다. 국채 입찰을 한 때 마침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나리오가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게 정말 맞아 떨어지네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입찰 결과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주에 CPI랑 PPI 발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저께 파월은 이제 경기 미국 경기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간밤에 트럼프는 경기 침체는 뭐 감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CPI와 P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국내 시장 내에서 뭐 어떤 종목군들을 사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환기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집중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시세 같이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원데이 흐름이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발 악재 때문에 또 한 번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계단식으로 한 폭 내려왔는데 거기서 또 한 계단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지금 79,000달러 선까지 내려온 모습이고 이더리움이 조금 심각해요. 2,000달러 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1,800까지 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2,000을 겨우겨우 지켜주고 있었는데 1,800달러까지 내려와서 이더리움은 사실 이렇게 되면요. 가격 전체 차트 볼게요. 우리가 이게 지난 불장이고 이더리움 가격을 처참하죠. 지난 불장이고 그리고 요렇게 긴 약세장을 겪었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그냥 약세장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추가 지지선 테스트를 1,500달러 선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시장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10%는 하락을 했죠. 정말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가격적으로는 정말 이제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XRP도 7% 하락을 했고 솔라나 코인도 6% 하락을 했습니다. 뭐 카르다노, 에이다, 도지코인 요런 것들도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 4%또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 오피셜 트럼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10달러를 거의 이제 겨우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10달러 아래선까지 좀 떨어질 가능성들도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속보만 잠깐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증시를 폭락시켰다. 요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증시를 폭락시켰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증시 하락에 반응해 금리를 낮출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약 7조 달러의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서 하자면 지금 국채 금리가 높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도 굉장히 높고요. 미국 내에서.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사실 금리가 우리가 국채라는 거 그 부채 자체도 큰데요. 그 부채를 빌렸기 때문에 끌어다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도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살 때 이제 기준금리가 높으면은 서민들이 부담인 게 부동산 대출을 할 때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채도
그 이자가 엄청 큽니다. 이자의 상승률도 크고. 근데 이제 이자를 낮춰주면 이 부채에 관한 이자율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는 경제적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런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낮아져서 채권 가격이 높아진 거죠. 채권 시장에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트럼프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트럼프의 의도 때문에 이 전 세계 증시가 현재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소식들 전해졌고, 이게 진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더리움 시세 보여드렸잖아요. 유가랩스의 블록체인 VP가 X를 통해서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바닥을 1,500달러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지금이 약세작이라면 저점이 200에서 400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엄청나게 낮은 수치죠. 진짜 완전 좀 초기 지나서 약간 중기 가격? 근데 지금이 약세된 끝이라면 다행이지만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은 바닷가를 1,500달러로 보는 건 말도 안 된다. 개인적으로 지금도 강세장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다. 내 경우 이더리움이 결국 하락하는 경우에도 강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자면 그렇지 않다면 일부 매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또 이런 다양한 이더리움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된 것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은 투심이 이제 최악이라고 합니다. 마르티네즈가 도지코인의 심리가 1년 만에 가장 부정적인 상황이 됐고, 도지코인은 지금껏 이런 극심한 공포 이후에 상승했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지금이 도지의 고점일 수 있다. 매수 시점일 수 있다. 고점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크립토 서밋 이후에 크게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많은 정책에 손을 대고 있어요. 암호화폐 크립토 정책에. 근데 그 정책이 사실은 크립토 투자자한테 나쁜 정책들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정책들이나 뭐 규제를 굉장히 크게 완화하는 정책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뭐 선반영되었다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살펴보자면은 이 이제 엘리노어 테렛이라는 기자님의 이야기를 최근에 크립토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마스터 계좌 접근을 제한해온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연준과 법적 분쟁 중인 암호화폐 전문 은행인 커스토디아와 그 설립자인 케이틀린 롱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스터 계좌는요, 은행이 연준과 직접 거래하고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연준은 이 커스토디아와 같은 암호화폐 전문 은행에 이러한 계좌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커스토디아는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 연준 자체가 마스터 계좌 부여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소송 자체도 좋게 끌고 가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1월에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태스크포스를 설립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략 비축 자산도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 마스터 계좌 접근이 그때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제한이 되었던 부분들을 트럼프가 풀어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은행과 같은 이제 주요한 기관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법으로 묶어놨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풀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소식들은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SEC도 굉장히 이제 많은 소송들을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SEC 쪽의 스탠스도 지금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또 뉴스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일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구매 위해서 30조 원의 우선주를 발행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서 약 21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인데요. 이게 30조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해요. 스트레이티즈는 8%의 시리즈 A 영구 스트라이크 우선주인 STR
K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더 사겠다라는 거예요, 스트래티지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이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이제 조달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시장 내 판매, 협의된 거래 또는 대규모 거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달이 될 거고 어 회사는 이를 비트코인 구매와 일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구 스트라이크 우선주는 주당 $100의 청산의 우선권을 가지고 연간 8%의 고정 배당금을 제공을 한다라고 해요. 높은 배당금이죠. 그래서 이 배당금은 스트래티지의 이사회가 선언한 경우 이제 분기별로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211 플랜의 일환인데요. 비트코인을 인수하기 위해서 총 $420억 자본을 주식과 고정수익 증권으로 조달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는요. 49만 9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410억 이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사겠다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코인 평단가가 6만 원대라고 해요. 6만 대. 그러니까 6만 달러대인데 6만 5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 그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이제 스트래티지에 재무적인 영향까지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스트래티지가 손절을 할 수 있을까? 스트래티지의 손절 물량이 시장에 나올까? 그런 것들도 좀 시장의 관심사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중요한데 가지고 있는 평단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시장에서 어떤 이제 반응을 일으킬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안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SEC가 암호화폐 분야를 관할하게 두기 위해서요. 디지털 자산 기업을 포함하는 규칙을 통해서 거래소 등록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우에다 직무대행은 이를 철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SEC 행보 자체가 계속 이제 리플을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암호화폐 자산 몇몇 암호화폐를 빼고는 다 증권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그것이 증권이어야지 자기들의 관할권에 넣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기업을 포함하는 그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이제 등록하는 부분에 관해서 약간 제재나 규제를 할 수 있게끔 그 법안을 포함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철회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SEC의 동향들을 보면은 암호화폐 규제를 완전 풀어줄게라는 느낌보다는 암호화폐를 우리 관할에서 조금씩 밀어내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할은 아니야. 우리가 관리할 만한 그 관할은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또 크립토, 차르가 지금 설립이 된 상황이잖아요. 백악관에서 그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쪽 기관에게 암호화폐에 관한 뭐 어떤 다양한 규제라든지 혹은 뭐 보호라든지 요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근데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SEC의 권한 그러니까 크립토에 대한 SEC의 권한 자체를 조금 축소시키겠다.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SEC 행동을 보면은 요런 행동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의 위원장 하에 수년간 제정이 됐고 기관에서 확정되기를 현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확정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근데 우에다는 SEC 직원들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우에다 같은 경우에는 SEC가 재무부 시장 규제와 암호화폐 시장을 억제하려는 무리한 시도와 연결한 것은 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어, 그러니까 재무부 시장 규제와 암호화폐 시장을 억제하려고 하는 무리한 시도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암호화폐와 거래 관련된 거래소의 정의에 대해서 대중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을 감안해서 SEC는 직원들에게 해당 부분의 제한을 포기할 수 있는 옵션을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SEC가 이제 계속되는 그간 암호화폐를 옥죄해 왔었던 그런 규제들을 하나둘 철폐를 하고 있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시장 자체의 어떤 색깔도 굉장히 많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의 썰이 좀 나와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요.
이 키프 브루예트엔 유즈가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KBW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KBW는 미국 정부가 금 보유량을 일부 매각을 해서 비트코인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코인데스크 오늘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KBW 투자은행이 보고서를 통해서요. 현재 미국 정부는 19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20만 개로 알고 있는데 요건 좀 잘못된 수치인 것 같은데 뭐 19에서 2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55%가 비트파이넥스에 반환돼서 약 8만 6천 비트코인에 남게 될 것이다. 이어서 미국 정부는 금 보유량을 일부 매각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나 비트코인 채굴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트럼프의 비트코인 행정명령을 하고 나서 시장이 하락을 했던 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정부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그냥 이제 비축 자산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전략이었다라는 거에 실망매물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원했던 거는 비트코인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수였습니다. 언제나 기관의 매수, 뭐 정부의 매수 이런 것들은 수급에 영향을 주면서 시장 상승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 투자자분들이 원했던 부분들은 정부 측, 미국 정부 측의 매수였었는데 그게 이제 물거품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금을 지금 미국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률도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금을 매각을 해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할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채굴 업체랑 협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공약 중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실은 아닌데, 채굴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를 이제 트럼프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그 채굴장이 그 한 마을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그 전기라는 거를 사실 지금 미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친환경 에너지를 전기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엄청 커서 사실 트럼프는 채굴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채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 채굴 업체들에게 규제를 좀 풀어주거나, 채굴 업체들한테 이 내가 이제 선정한 요 주에 가서 너네가 마음껏 채굴해, 이제 이런 식으로의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베네핏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채굴 업체랑 협력을 하면서 채굴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또 얻게 되잖아요. 그런 협력을 통해서도 비트코인 매입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비트코인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비축 추진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직까지는 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거는 차라리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을 좀 매입을 하겠다, 금을 좀 팔아서 매입을 하겠다, 채굴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 요런 또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당장은 매입 계획을 정부 측에서 밝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계속되는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다양한 내용들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좋지 않아서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까지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또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또 들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